네, 피셋 자료 해석 기본 고난도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죠. 어, 영상마다 이제 다루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정보는 제가 항상 영상 그 고정 댓글에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 콘텐츠는 멤버십 전용 콘텐츠이고, 한번 이제 컴퓨팅 해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은 24번입니다. 24번 이제 15년도 민경채 문제인데, 자, 일단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국의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기반, 웹브라우저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4개월간의 이제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1은 PC 기반, 표 2는 웹브라우저, 아까 스마트폰 기반 웹브라우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무응답이 없고요. 응답자는 한 종의 웹브라우저만 이용했다. 그 말은 복수 선택, 복수 응답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년 10월에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제트스트림 펜만 쓰다가 이걸 쓰려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자, 13년 10월에 스마트폰 기반 웹브라우저는 10종 이상이다. 지금 현재에도 5급 및 7급 할 것 없이 매년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료 해석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반증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면 13년 10월 상위 5종 전체의 이용률은 94.39%입니다. 자, 그러면 100%가 이제 13년 10월 전체 이용률, 그 브라우저 이용률일 거잖아요. 그래서 94.39%를 빼주면 5.61%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최소값으로 몇 종 이상인지를 파악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5등입니다. 5위 1.3%죠. 자, 그러면 남은 비중을 이 1.3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4, 5.2가 되죠. 굳이 소수점은 쓰지 않을게요. 저는 그냥 알파로 표현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A, B, 뭐 C, K 마음에 드시는 문자로 표현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5위에 해당하는 브라우저가 1.3%면 당연히 6위는 뭐 0.01%도 좋고 조금이라도 좋고 뭐 커도 좋으니까 1.3보다는 작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헤아릴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는 브라우저 중에서 이용률이 가장 작은 얘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 당연히 이제 실제는 이거보다 많겠죠. 그러니까 1번 선지에서도 이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딱 잘라서 몇 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상위 5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4종, 4가지 종류 있고 마지막 알파까지 해서 총 10종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파에 해당되는 이제 비중이 0. 몇 %가 있겠죠. 그거를 뭐 0.1%씩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의 이제 브라우저가 담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죠?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의 그 브라우저가 다 이용률을 담당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최소 10종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옳은 거를 찾으라고 했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와 스마트폰 이용률 순위가 일치하는 것. 단순 그냥 확인입니다. 자, 14년 1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똑같습니다. 넘버링을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행과 열이 위치가 똑같은 지금 브라우저를 찾아주면 됩니다. 딱 하나 있네요. 크롬. 즉 크롬이 있기 때문에 리을은 발레입니다. 자, 3번 PC 기반 이용률 상위 5종 웹브라우저 이용률 순위는 매월 동일하다. 자, 보시겠습니다. 1, 2, 3, 4, 5, 10월 똑같죠. 11월도 똑같습니다. 근데 12월을 보니까 1등, 2등, 3등이죠. 1, 3, 2 순이기 때문에 발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표 2를 보는 거죠. 스마트폰 기반이니까 13년 10월하고 14년 1월 이용률 차이가 2%포인트 이상인 건 크롬뿐이다. 자, 크롬뿐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는 크롬은 맞으니까 저렇게 표현을 했겠죠. 틀린데 저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문제 오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크롬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사파리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오페라 됩니다.
2.40 맞죠? 2.4%포인트,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크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스마트폰 기반 이용률, 상위 3종의 이용률 합은 매월 90% 이상이다. 자, 요거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지금 얘네들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얘네들의 합. 왜 얘네들을 빼주냐면 얘네들이 4등, 5등이잖아요. 4위, 5위. 문제에서 물어본 건 상위 3중의 이용률 합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자, 잘 보세요. 94.39에서 얘네들을 빼면 당연히 이거 90보다 작아지겠죠. 굳이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될까요?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왜냐면 4.39보다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더 빼주게 되겠죠. 그럼 90%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미 여기서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5번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려면 얘도 90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얘부터 9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이 5번 선지는 틀렸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이제 민경채 자료 해석이 2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딱 봐도 지금 그 양이라고 할까요? 근데 문제의 양이 그 압박이 좀 많이 되는 좀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그림은 자선단체 수입액, 지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림 1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수입액 구성비고, 그림 2는 지출액 구성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각줄을 보니까 수입액과 지출액은 항상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PSAT는요, PSET은 좀 쓸데없는 걸 싫어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출은요. 그러니까 뭐 쓸모없는 내용을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뭐랄까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유가 있으니까 각주를 한 거라고, 당구장 표시를. 네. 그러니까 지금 수입액과 지출액은 항상 같기 때문에 결국 이 수입액 구성비랑 지출액 구성비가 전체 값이 있을 거잖아요. 뭐 걔를 100%로 잡아도 되고, 뭐 저처럼 저는 그냥 A로 한번 잡아볼게요. 총합이 A. 그러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총합이 A1 뭐 요렇게 이제 우리나라니까 원화니까 A1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이게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캐치를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림 3, 4도 한번 볼게요. 국내 사업비 지출액 세부, 그 다음에 해외 사업비 지출액 세부. 즉 그림 2에서 국내 사업비와 해외 사업비 그 각각 비중이 40%, 50%죠. 그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온 겁니다. 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그림 못 그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나무가 있어요.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거시적인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나무 안에 이제 가지들 있죠, 여러분들. 3, 4는 이런 가시들, 즉 미시적인 그런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SAT 자료 해석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데이터의 구성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하나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전체 값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따로 뭐 100 혹은 뭐 B, 뭐 C 이렇게 표현할 건가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만 풀면.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림 3은 국내 사업비 전체인 거잖아요. 즉 0.4, 40%니까 얘는 0.4A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림 4는 뭐가 되죠? 0.5A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수입액 중에서 후원금, 이걸 물어봤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국내 사업비 중에서 뭐 아동복지보다 많다, 적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자료 해석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언급해서 대소 비교를 좀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후원금은 이거 그냥 곱하면 되죠. 0.1A가 되겠습니다. 상대는 누구죠? 국내 사업비 지출액, 즉 그림 3이죠. 0.4A에서 뭐였죠? 아동복지. 여기서 이제 약간 뇌정지가 올 수 있는데 전혀 뇌정지 올 만한 부분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0.4에 0.45
이거 계산이 좀 어려울까요? 0.18A가 도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즉 후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후자가 더 적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 중에서 아동 권리는, 국내에서 아동은 해외에서 소득 증대. 1번 선지랑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볼게요. 0.4A에다가 몇을 곱해야 될까요? 아동 권리 지원이 27%였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사업비 지출액 중 소득 증대. 자, 요거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조금 이제 그 둘의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이제 이 둘의 차이 값을 도출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죠. 27 곱하기 4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248, 74, 28이니까 108. 소수점 무시했습니다. 얘는 이제 0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과 같죠? 그럼 얘는 100이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적다라고 했으니까 2번도 틀린 선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국내 중에서 아동과 그 다음에 해외 중에서 소득 증대. 얘네들의 합을 물어보고 있죠. 지출액.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림 3과 4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이거 아까 이용할 걸 그랬다. 이거네요. 27%. 그 다음에 해외 소득은 뭐죠? 0.5에 교육보 54%. 좀 적응이 안 되네요. S펜 제가 이게 자꾸 Z스트림만 써오다가. 자, 이걸 더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건 없죠. 27 곱하기 4니까 잠깐만. 아동권리 지원. 이거 지금 2번 선지였죠? 아동복지였죠? 45%입니다. 정정할게요. 잠깐만요. 45%. 그럼 뭐 이거 곱하기 하면 18이니까. 18 더하기 0.5에 54.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54%의 절반, 27을 나타내겠죠. 그러면 45%가 되니까 45% A. 즉, A는 뭐였죠? 수입액이든 지출액이든. 즉 45%, 3번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고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해외 중에서 식수위생. 해외가 0.5였죠. 식수위생이 몇 프로죠? 5%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0.025A가 됩니다. 즉 퍼센트로 나타낸다면 2.5% A가 되겠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A 전체 지출액의 2% 미만이냐 2%를 초과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A 자선단체 수입액이 6% 증가하고 지출액을 제외한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가 이거 다 지울게요. 지역사회복지만 늘어났대요.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해외도 그렇고. 그런데 전체 수입액이 6% 증가. 자, 가볍게 생각해 볼게요. 이 6% 전체가 증가를 했다. 그럼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가 이걸 다 담당한다고? 야,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가 16%니까 6% 증가한다며 22%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얘랑 전체 값이 다르잖아. 국내 사업비는 0.4A니까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값이 6%를 증가하는데 얘를 국내 사업비 지출액 중에서 지역사회복지가 다 담당을 한다면 이미 얘 전체 값은 0.4A가 되겠죠. 따라서 0.4로 나눈 값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면 15%가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지역사회복지가 16%였잖아요. 얘가 15를 더한 31%로 되어야만 이 6%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어찌됐건 16의 2배는 32니까 이거는 2배가 안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는 틀렸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방금 지금 설명드린 6 나누기 0.4는 15니까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가 16이 아니라 15를 더한 31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만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는 말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16년도 이제 민경채 24번인데, 자, 다음 표는 15년 갑국 공항에 이제 운항 현황을 나타냈고,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표 1과 2가 나와 있고요. 뭐, 주어진 자료가 그러니까 길고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4번에 위치한 이유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그런 이유가 있겠죠. 물론 7급이나 5급에 비해서는 당연히 민경채가 난이도가 낮은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민경채 그 문제 중에서도 24, 25번은 난이도가 높은 축에 속합니다. 자, 일단 표 1을 보시면 운항횟수 상위 5개. 표 2는요. 전년 대비 운항횟수 증가율 상위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015년 국제선 운항 공항수는 7개 이상이다. 자, 이거 아마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뭔가 이거 잠깐만 아까 봤던 문제 같은데 라고 생각할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했죠. 뭐뭐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지금도 잘 나오고 있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15년 국제선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상위 5개였잖아요. 그러면 6등은 3,560보다 작겠죠.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수치가 좀 더럽습니다. 아까 그 봤던 문제보다는 조금 더럽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너무 당황할 건 없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림산을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274, 그 다음에 39, 186은 19로 볼게요. 반올림해서 13. 마지막은 그냥 글쎄요. 그냥 4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58이죠. 17이니까 둘이 더하면 75가 되죠. 따라서 349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값은 35만 3,200입니다. 따라서 빼주면 대략 한 4,272 정도 남는다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제가 어림산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 정도 어림산을 해도 답을 낼 수 있게 출제자는 배려를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그 이 정도까지라는 게 뭐 어느 정도를 해야 하나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개인차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치 연습,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했는지에 따라서 답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4272건인데 5등 공항, 5위 공항을 기준으로 하자고 했죠. 3567. 뭐 이건 나눌 것도 없네요. 그럼 이제 1 플러스 뭐 몇이 남겠죠. 역시나 알파로 두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 2, 3, 4, 5 5개의 공항이 있었고 1개의 공항이 나왔고 알파가 되기 때문에 최소값은 당연히 7개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얘도 정답이 1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네요. 아까도 1번 아니었을까요? 1번 맞았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은 뭐냐 봤더니 KP 15년 KP의 횟수는 국제선이 국내선의 3분의 1 이상이다. 자, KP부터 일단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를 묻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굳이 그래요. 이거는 뭐 설명을 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잖아요. 근데 왜 3분의 1이라고 했을까요? 3분의 1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굳이 3분의 1을 활용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이번 선지를. 정오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좀 편하게 하자. 분자인 186에 3을 곱해봅니다. 해설이니까 이렇게 일부러 세부 계산했습니다. 실제 그 종이 해설, 일반적인 해설 영상이었으면 전체 공개되는 그냥 바로 암산해서 558을 도출을 했겠지만 이거는 제가 좀 컨셉을 좀 차근차근 천천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이게 또 맞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분자에 곱하기 3을 했어요. 근데 뭐죠? 분모값이 뭐야? 563이잖아. 넘어 안 넘어? 안 넘어. 자, 분자의 3분의 1인데 곱하기 3을 했더니 그 값을 안 넘는다면 3분의 1보다 작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넘었어요. 분모의 값을. 그러면 3분의 1을 넘는 겁니다. 이번에는 같아요. 그냥 토시 하나 0.1 차이도 안 나고 똑같아요. 그거는 그냥 3분의 1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3분의 1 이상이 안 된다, 미만이다 라는 판단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3번. 자, 전년 대비 국내선 운항 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건 MA. 여러분들, 증가율이 229%라고 해서 횟수도 가장 많이 증가했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00회 운항을 한 공항이 있습니다. 200회로 갔습니다. 증가율 몇 프로? 100%. 증가율 200% 아니에요? 이런 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볼게요. 1만 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증가율은 100%죠. 이렇게 하지 말고 달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증가율은 정확하게 20%죠. 횟수는 얼마 증가했죠? 플러스 2000입니다. 얘는 플러스 뭐예요? 100입니다. 기껏해야. 증가율은 높을지 몰라도 횟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증가율이 가장 높으니까 횟수도 가장 높겠지. 그런 이제 실수를 유발하는 선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가 이제 16년, 거의 9년 전이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수험생들의 실력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아마 요즘에는 이런 지금 실수에 당하는 이제 수험생들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전년 대비 국내선 운항 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 이거 3번 했고, 4번. 표 2를 참고하는 문제입니다. 국내선이니까 여러분들 얘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어림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좀 귀찮은 문제죠. 해설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56과 53만 따올게요. 그럼 109인데 그냥 110 해서 자릿수 고려하면 얘는 11이 되겠죠. 31이고 87입니다. 둘이 더하면 뭐가 되죠? 153인가요? 네. 그리고 167만 따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90%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반대 해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반대 해석은 이 분모값에서 분자값이 빼줬는데 얼만큼 남았는지를 이제 보는 그런 이제 방법이에요. 167분의 10%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얘 10%는 16.7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뭐야? 90%를 넘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90% 미만이다라는 건 결국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금 했던 이거 굳이 아까 14 이렇게 떼오는 거는 제가 해설이라서 그렇게 떼온 거고, 숙달되면 그냥 바로 여기서 머릿속에서 암산이 됩니다. 14? 14, 167, 16.7인데 안 되잖아. 90% 넘는구나.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대단한 거 아니니까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5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표 2를 참고하는 것 같아요. 네. 표 2랑 표 2를 참고하는 건데, 모두 포함된 공항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국내선만 보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즉 여기에 지금 겹치는 애들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TG 있고요. 하나만 이제 동그라미 칠게요. 같이 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AJ 있습니다. KP도 있고. 근데 왜 AJ 공항이 유일하다라고 했을까요? 틀렸죠. 왜냐하면 TG도 있고 KP도 있어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볼 문제는 이제 17년도 민경채 24번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년 갑구 10개 항공사의 항공기 지연 현황이고요. 지연 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 보시면 지연율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이 된다. 공식을 짧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K가 지연율이 가장 낮은 항공사이다. 그럼 바로 고민할 필요 없이 접근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거죠. 2818분의 110. 자, 약분을 해서 저는 그냥 28분의 1로 볼게요.
분수의 소수 표현에 의하면 28분의 1은요. 3.57 정도, 3.6%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둘째 자리까지 할 필요 없고. 자, 그러면 3.6%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이제 파악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10% 이거는 뭐 8% 정도 넘고 나머지 10%다 지금 3.6, 즉 4%, 5%에 해당하는 지금 항공사가 없어요. 따라서 기억은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수의 소수 표현을 좀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면 딱 내가 신뢰할 만한 수치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의구심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언급하고 싶어요. 니은. 자, 지연대수가 있을 텐데 항공기 정비랑 기상, 그 다음에 기타로 인한 지연대수 합이 단순히 합만 물어봐도 귀찮았을 텐데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ZH가 지금 가장 많은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한 거죠. 자, 9, 2, 8, 2. 근데 총 지연대수입니다. 즉,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47에 28이잖아. 물론 좀 계산을 자세히 해봐야겠지만 70%는 안 되겠지만 거의 70% 육박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똑같이 아까 기억선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처럼 70%를 이제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이거 뭐 볼 필요 없죠, 여러분들. 다 지금 70%에 해당되는 애들이 없습니다. 70%가 뭐야? 거의 다 뭐 20, 30%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도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석으로 판단하는 방법이고, 좀 더 효율적인 좀 방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연 사유는요, 이 네 가지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 총 지연 대수에서 얘네 셋을 물었잖아요, 합을. 얘네 이 셋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 그럼 얘를 보면 안 되나? 반대 해석으로. 얘가 가장 높다면 얘가 가장 낮아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반대 해석에 의해서 총 지연 대수분의 연결편 접속 요거분의 요거가 가장 낮은 항공사가 ZH인지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417, 135. 9구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400에 30. 4, 3, 12. 대략 30% 좀 넘겠지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막 되게 세부적인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30%는 가당치도 않고 다 지금 8, 90%에 육박하는 지금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자세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맞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자, 기억 니은이기 때문에 2, 3, 4, 5가 다 정답이 아니네요. 공교롭게도 선지 배치가 그렇게 됐어요. 디귿 볼게요. 기상 악화로 인한 EK와 JL 합은 50% 이하이다. 즉 기상 악화만 보는 거죠. 좀 지워볼게요. 기상 악화 전체가 605대죠. 이게 분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EKJL 이게 자가 되겠죠. 361입니다. 여기다 쓸까요? 여러분들 자세한 계산이 필요할까요? 이 분자에 곱하기 2를 하면 700을 넘어요. 이미 분모의 수치는 넘고도 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얘는 50% 초과. 따라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항공기 정비로 인해 지연 대수 대비.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소리냐면 요거분에 요거를 묶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게 EZ라고 합니다. 볼게요. 자세히 설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다 좀 빼올게요. 실전에서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4, 4, 16, 160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죠. 약 4. 자, 좋습니다. 그럼 4를 기준으로 나머지 항공을 볼게요. 자, 떡하니 4, 9, 36 깔끔하게 9에 해당하는 8L 항공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 볼 문제는 20년도에 시행되었던 민경치의 5번입니다. 이 3번과 4번은 보지 않습니다. 이거 해설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일반 이제 그 종이 해설로 제가 진행된 게 몇 년 전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 판단 퀴즈 유형에 더 적합한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왜 대체 자료 해석 영역에 문제가 나왔나요? 혹시 출제위원이 잘못 넣은 거 아닌가요? 잘못 넣은 건 아니고요. 제대로 넣은 건 맞습니다. 그냥 상황 판단 영역을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자료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 두 영역에 비해서는 좀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 퀴즈 유형이. 그래서 넣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건 뭐냐? 그거부터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죠. 바로 1에서 5라운드를 다 끝내고 A의 총 적중 횟수의 최소값, C의 최대값,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소문자랑 이거 차이가 없잖아. 이 미니멈, 맥시멈의 약자입니다. 한글로 쓰기 좀 귀찮아가지고 양해 바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A는 무조건 최소값이구나, C는 무조건 최대값이구나. 그럼 이 경우에 맞는 최소의 그 발사 적중 횟수, 그러니까 총 적중 횟수, 그 다음에 최대값에 어울리는 총 적중 횟수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자, 조건부터 보도록 하죠. B는 볼 필요가 없겠죠.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자, 5발을 이제 발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좀 끄적이기 조금 조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1라운드는 5발, 3라운드도 5발, 나머지는 몇이죠? 8발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들이 좀 있어요. 최소 1발에서 최대 5발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바로 빠르게 체크해야 됩니다. 2, 4, 5라운드는 8발을 쏠 수는 있지만 다 맞출 수는 없다. 최대 5발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조건 볼게요. 참가자별로 한 발만 적중시킨 라운드는 2회 이하.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지만 3, 4, 5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A부터 볼게요. 20%입니다. 5발 쐈죠? 한 발을 적중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5발인데 6발을 그러니까 이제 3발을 적중시켰죠. 맞죠? 5, 6, 3. 37.5. 자, 분수의 소수 표현을 외우신 분들은 이게 아마 바로 나올 겁니다. 8분의 3의 표현이거든요. 소수거든요.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왜냐하면 8분의 1은 딱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얘는 결국 3발을 맞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2라운드, 5라운드에 A가 그 적중 횟수, 적중을 얼만큼 해야만 최소값을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자, 좋습니다. 한 발만 적중시킨 라운드는 2회 이하니까 A는 최소값이잖아. 그럼 최대한 안 맞추는 게 출제자가 요구한 방식이겠죠. 자, 그러면 2번까지는 가능한 거죠. 한 발 일단 맞췄습니다. 나머지는 아니죠. 그럼 2, 5 중에 한 발을 맞추면 되겠죠. 자, 2라운드니까 여기서 그냥 한 발 맞췄다고 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라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발만 적중시킬 수 없죠. 그럼 몇 발을 적중시키면 되겠죠? 될까요? 2발만 적중시키면 되겠죠. 왜요? 그렇게 되면 한 발만 적중시킨 라운드는 2개 라운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조건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3, 3, 2, 2 해서 총 A는 10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C를 볼게요. 얘는 이제 최대죠. 일단 얘부터 처리해 볼까요? 62.5, 62.5. 62.5는요. 정확하게 8분의 5가 됩니다. 그럼 5발 맞췄구나 라는 걸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80%는 5발, 3라운드니까 5팔에 44발. 자,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이 1라운드와 4라운드의 최대값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발만 적중시킨 라운드는 2회 이하이다. 그러면 한 발만 적중시킨 라운드가 없어도 가능한 거잖아요. 왜? 2회 이하에는 0,
즉 횟수가 집계되지 않는 것도 포함이니까. 맞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최대로 땡겨보자 이 말입니다. 자, 5발 땡길 수 있죠. 왜? 적중률 100%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 문제인데 4라운드 그럼 얘도 8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요? 라운드당 최대 적중 횟수는 5발까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5발. 그래서 5, 3, 2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둘의 차이는 뭐가 될까요? 14,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20년도 민경채 7번입니다. 자, 자료 이제 오른쪽입니다. 자, 다음 표는 2018년, 19년 14개 지역에 등록된 5톤 미만 어선수에 관한 자료이고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주어진 데이터는 딱 하나고 딱 2개년 데이터인데 지역이 좀 많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2019년 경기의 5톤 미만 어선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감소율도 아니라 증감률을 묻고 있어요. 증감률이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마세요. 왜냐하면 증가율이나 감소율이나 증감률이 될 수 있거든요. 증감률이 그거잖아요. 증가율과 감소율을 합쳐서 표현하는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일단 경기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좀 형광펜으로 칠하는 게 좋을까요? 18년도를 비교해야 되니까 같이 쳐야겠죠.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19년 전년 대비니까 18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값으로 접근을 할 건데 일단 부호는 신경 쓰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차이가 대신 기준은 맞춰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차이를 보면 36, 그 다음에 33 플러스 하면 대략 한 47. 얘는 한 17 정도 차이가 나나요? 좋습니다. 얘는 한 21 정도 차이가 나네. 자, 얘는 이제 플러스잖아요. 지금 나머지 4개는 다 감소를 하고 있는데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빼기 1 해주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얘 20이고요. 64인가요? 그럼 120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어차피 계산 끝났으니까 지우고 해볼게요. 그럼 120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분모는 누가 돼야 될까? 얘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각을 잡고 계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무슨 소리냐면 얘랑 얘만 더해도 지금 1270이라서 얘 딱 봐도 1300은 가뿐히 넘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300이 넘는데 분자는 물론 이제 분자는 120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이거 뭐예요? 10%가 안 되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증감률은 10% 미만이다.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네요. 정답이라서 이런 증감률을 물어본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대구를 제외한 각 지역 19년도에 1톤 미만 어선수는 전년보다 감소한다. 일단 이거 좀 지울게요. 1번 해결했으니까. 자, 대구를 그럼 볼 필요는 없겠죠. 자, 볼게요. 18에서 19니까 부산은요. 여기는 체크 안 할게요.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소했죠. 746. 대구를 제외했으니까 넘어가고 인천 줄어들죠. 98로. 울산도 4 감소합니다. 그런데 세종은 7에서 8 증가합니다. 따라서 발예가 나왔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대구, 세종, 충북을 제외한 각 지역에서 1톤 이상 2톤 미만부터 4톤 이상 5톤 미만까지 톤급이 증가할수록 어선수는 감소하냐 물어봤습니다. 우선 2018년 데이터만 물어봤기 때문에 2018년만 고정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부산부터 한번 감소하는지 볼게요. 감소 맞습니다. 대구는 제외하죠. 자, 인천 감소했는데 184, 191 증가했습니다. 플러스 7. 따라서 발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4번 18, 19 모두 1톤 이상 2톤 미만은 충남이 세 번째. 즉 다시 말하면 충남이 3등이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충남 볼까요? 1316. 큰 애들을 이렇게 다 체크를 하세요. 여러분들
충남이 19년도는 4등인데 18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는 3등이 맞네요. 틀렸습니다. 자, 5번 볼게요. 18, 19 모두 1톤 대비, 즉 분모 이제 그 비율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5번은 3톤에서 4톤. 즉 뭐냐면 1톤 미만이니까 요거분의 3톤 이상. 그러니까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인천이 가장 높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19년부터 보죠. 자, 여러분들 인천은 뭐 한 1.7, 뭐 6, 뭐 7 이렇게 자세히 볼 건 없고 그냥 뭐 1.5는 넘고 한 1.7 넘으니까 뭐 한 2.0 안 되는 1.7 뭐 중후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그 인천이 18년도에도 얘가 지금 1이 넘는데 다른 거 이제 보죠. 1이 넘는 지금 지역이 있는지 볼게요. 없죠. 그런데 제주를 볼게요. 얘는 지금 2를 가뿐하게 넘잖아요. 2에 해당하는 수치가 246이니까 따라서 발례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어때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2, 3, 4, 5는 그러니까 1번 선지보다는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얘는 이제 증감률 표현 때문에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볼 문제는 20년도 민경채 9번입니다. 지금 이 선지에 있는 내용들이 오른쪽으로 지금 이제 밀릴 만큼 지금 자료가 방대합니다. 자,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골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표 1은 경험 여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자료. 두 번째, 완화 시도 여부랑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 뭐 굳이 치진 않을게요. 자, 무응답과 복수응답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더 좋은 부분이죠.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뭐 이거는 뭐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자, 표 2의 각주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남녀 각각 연령대가 높을수록 뭐죠? 탈모 증상 경험자의 비율도 높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연령대가 지금 표 2를 참고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갈수록 수치가 증가하는지 지속적으로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경험자의 이쪽이 아니라 이 밑에 아래로 잠깐만요. 이 아래로 이제 탈모 증상 경험 여부 이 비율이 높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고요. 이쪽 보는 겁니다. 없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네 둘을 더하면 100%니까 다 옳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증상 경험자 중에서 탈모 증상 완화 시도 방법으로 미용실 관리를 받았다고 한 응답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즉, 표 2를 참고하는 선지가 될 것 같고요. 미용실 관리가 어디죠? 여기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참고해야겠죠. 여기에 있는 이 열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4.2와 11.3%. 그리고 옆에 응답자 수가 있죠. 얘네들의 곱일 뿐입니다. 자, 실전에서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넘기시면 되는데 해설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끌어오겠습니다. 이거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복잡한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뭐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 따져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딱 보시면 얘 10 안 되잖아요. 얘는요 10을 넘고 이게 제가 자릿수 이런 걸 다 생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만의 그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어림산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방식도 이게 또 이제 저만의 방법이니까 굳이 뭐 따라할 필요가 뭐 있는 건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어찌됐건 중요한 건 10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누구였죠? 여성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즉 틀린 선지가 돼서 2번이 정답인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탈모 증상 경험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탈모 증상 완화 시도한 응답자 비율이 높다. 표 2를 참고하는 것 같아요. 자, 연령이 낮으니까 위로 가야겠죠, 이렇게.
네, 여러분, 난 이 말을 해보고 싶어요. 요거는 이걸로 해보자. 시도하지 않았죠. 그러면 뭐, 얘의 반대는 뭐예요? 시도했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없죠. 그럼 결국 100%에서 얘네들을 빼주면 시도한 비율이 나오는 거죠. 반대 해석입니다. 얘네들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죠? 시도를 한 비율은 커지겠죠. 뭐가? 연령대가 젊어질수록. 여러분들 잘 보세요.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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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즉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탈모 증상 경험자 중에서 부모의 탈모 경험이 있다 라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70% 이상이다. 자, 여기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의 탈모 경험이 있다. 246명. 전체니까 이걸 봐야겠죠. 즉 329명이죠. 이것도 실전에선 바로 여기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따올 필요 없어요. 시간 아까우니까 세이브하면 좋잖아요. 자, 그럼 이거 뭐 그냥 330으로 보고, 그러면 37에 21에 30에 70%는 21이니까 깔끔하게 231, 즉 넘는다. 7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보도록 할게요. 탈모 증상이 심각하다 라고 한 응답자 중에서 부모 탈모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57명 이상이다. 전형적인 뭐죠? 최소 교집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고자 할 때 최소 교집합 개념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표현 그 영문법 급식 시절에 그 영문법 배울 때 많이 봤죠?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여기 나온 수치는 넘어야 된다. 최소값. 얘보다 작을 순 없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탈모 증상이 심각하다고 한 응답자 150명. 이건 이제 공식을 쓰는 방법이에요. 공식으로. 그 다음에 탈모 경험이 있다. 응답한 사람 어디? 여기 236. 두 개니까. 그러면 전체값을 한 번만 빼줍니다. 전체값 1500이요? 아니요. 여기서 전체값이요. 이거. 자, 그 얘네들을 더하면 386이다. 그쵸? 그럼 86에서 29를 빼는 것과 같으니까 57이 나옵니다. 그래서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공식을 쓰는 방법이 이거고,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탈모 증상이 심각하다 응답한 사람이 몇 명? 150명. 그럼 여기서 탈모 경험이 없다고 한 응답자 93명.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나는 탈모 증상이 심각하지만 부모의 탈모 경험은 없어 라고 그 응답한 93명이 여기에 극단적으로 모두 포함된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빼봐요, 여러분들. 57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납득하시죠? 그럼 이 57명은 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돼? 무응답? 무응답 없다고. 무응답 없다고. 그럼 빌어먹어도 얘네들은 뭐야? 부모의 탈모 경험 여부가 있는 236명 안에 뭐 들어가야겠죠.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푼 방법입니다. 어찌됐건 둘 다 모두 57명 이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볼 문제는 20년 민경채 13번이 되겠습니다. 표차트 변환형 문제죠. 표차트 변환 유형이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좀 약간 좀 까다로워하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반기는 유형은 아니죠. 그에 걸맞게 꽉 채워졌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는 이 주어진 표가 3개가 있습니다. 데이터 3개가 있고 이 3개를 그래프로 바꿨을 때 옳지 않은 거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표 1부터 한번 볼게요. 1인 1일당 단백질 섭취량이 3개년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고 각조를 보니까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표 2를 보면 식물성 단백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이제 3은 지역별 전체 인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묻고 있습니다. 자, 동물성 지금 자료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솔직히 뭐 진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각주 보시면 동물성과 식물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값 단백질과 식물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B지역과 D지역을 묻고 있죠. 단순히 빼주면 되겠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B부터 보죠. 90, 70, 60 확인 가능합니다. 자, D지역 볼게요. 좀 지우고 할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D지역은 50, 50, 50. 자, 이거는 굳이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40, 45, 45. 확인되는 거 우리가 체크해 봤습니다. 자, 1번은 옳은 선지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 총 섭취량입니다. 지역별. 자,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자, 표 2를 보시면 지역별 1인 1일당 단백질 섭취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지역의 19년을 예로 들면 A지역 인구가 제가 그냥 A명이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총 단백질 섭취량이 네모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이 값이 75다. 이런 소리잖아요. 결국 지금 2번 선지에서는 이 네모를 묻고 있기 때문에 얘를 넘겨서 이거 둘의 곱을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단백질은 나와 있으니까 알았고, 그러면 전체 인구는 표 3을 참고하면 되겠죠. 자, 19년 데이터만 물었습니다. 따라서 이 19년 데이터 얘네들만 봐주면 되겠죠. 계산을 하는 문제는 맞는데 그렇게 까다로운 계산 문제는 아니다 라는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얘도 뭔가 되게 수치가 이제 작지 않다,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 75에 1000을 곱하면 75,000이잖아요. 그 다음에 100은 뭘까요? 이거 자릿수 하나만 더 앞으로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82,500 옳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지역도 볼까요? B지역은 110이랑 1000 간단하네요. 11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C지역은요. 단순 그냥 곱셈에 불과하죠. 86, 48이니까 48,000. 마지막 5000, 즉 2번도 옳은 선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지역별 1인 1일당 단백질 섭취량 구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17년 자료를 보면 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표 1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얘가 이제 분모가 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분자가 되는 건 뭘까요?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게 동물성이고 이게 식물성이잖아요. 얘만 나오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겠죠. 왜? 둘의 합은 무조건 100% 여야만 하니까. 자, 간단합니다. 50분의 25, 5, 25, 50%죠. B는요, 10%, C는 100분의 20, 20%, 마지막 D는 50분의 10은 결과적으로 5분의 1이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0.2, 20%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색칠이 좀 이렇게 음영 구분이 조금, 글쎄요, 좀 그런데 어쨌든 조금 더 진해 보이는 얘네가 식물성이고 방금 확인을 했으니까 3번 또한 옳은 선지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4번. 3년 동안 A랑 C 지역의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A랑 C만 보면 되니까 17년 A부터 보도록 하죠. 자, 식물성이 25니까 동물성은 여기서 빼주면 25가 되겠죠. 그러면 동물성 25, 식물성 25 빼주면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자,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지역 어디 있어? 또 있다. 18년.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빼주면 35죠. 그 둘이 빼주면 1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19년. 이거 빼주면 50이니까 동물성은 50과 25를 빼주면 25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푸는 방법을 보여드렸지만 이대로 가긴 좀 아쉬우니까 왜 그러면 그 아까 제가 언급한 왜 이렇게 풀지?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냥 이거 곱하기 2에서 이거 차이 봐주면 되잖아. 분명히 이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X라고 할까? 좋습니다. 자, 그럼 Y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 그럼 동물성은 여러분들 뭐가 될까? Z가 되겠죠. 좀 밑으로 빼올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식물성은 Y 뽑아왔죠. 근데 이제 Z를 우리가 구해야겠죠. 왜냐면 동물성과 식물성 차이를 묻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Z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둘이 더한 게 얘잖아요. 그럼 넘기면 되잖아. X 빼기 Y.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죠? 요거와 요거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Y 빼기 Z를 해주면 넘어가서 2Y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까 Y를 식물성이라고 했잖아요. 즉, 여기다 곱하기 2를 한 값이랑 거기서 얘를 빼달라.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4번 선지는 차이를 묻고 있기 때문에 부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C지역은요. 잠시만요. 자, 얘는 2배 해봅니다. 40, 40, 40이죠? 잠깐만, C지역 맞아요? 그러면 2배를 한 값을 빼줍니다. 40 빼주면 60, 40 빼주면 50, 40 빼주면 40. 확인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익숙한 사람들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풀면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방법은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안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아까 첫 번째 그냥 이렇게 단순 계산해서 넘어가시라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연습을 했더니 되더라. 그러면 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효율적이겠죠. 이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효율적인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아무리 연습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핏셋이 자기가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좋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그럼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1, 2, 3, 4가 다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5번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년 대비 18년.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 증감률을 묻고 있습니다. 자, 증가율도 아니고 감소율도 아니라 증감률을 묻고 있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뭐 대단한 걸 묻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A부터 보도록 할게요. 25에서 25. 여러분들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값이 뭐예요? 0이죠? 따라서 분모 25의 0이니까 어쨌든 0입니다. 요것은 맞습니다. 자, B 보도록 할게요. 10에서 30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빼올게요. 그러면 이거 뭐야? 플러스 300이네. 부호 생략하라 했지? 오케이. 그러면 300이다. 맞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300%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감률을 물었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무슨 뜻이냐면 10이 기준이 되죠. 나중값이 30이고 처음값이 10이니까 10분의 2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100은 원래 있는 건데 제가 생략을 했었죠. 그래서 200%가 돼야 맞습니다. 자, C 볼게요. 20에서 20. 역시나 변환값 없으니까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D를 볼까요? 10에서 5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거 이거를 좀 지우고. 나중값입니다. 빼기 10을 하면 마이너스 5, 10이 되겠죠.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0%가 되어야 맞습니다. 플러스 50. 잠깐만요. 어차피 증감률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0, 그냥 뭐 50% 해도 맞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절대로 그런 사고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증감률은 이게 저 S펜이 적응이 안 되네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혼용해서 표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할 때, 그 대수 비교죠.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무시합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B도 틀렸지만 이 D도 틀려서 5번은 안 된다라는 이제 문제였습니다. 표차트 변환형이었고 이 문제 컨셉이 좀 천천히 좀 이제 쉽게 최대한 길고 자세하게 지금 해설을 하는 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좀 이제 한 문제를 푸는데 벌써 11분이 걸렸습니다. 참 그러네요.
이번에 볼 문제는 20년도 민경채 2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뭘 물었나 봤더니 멸종 위기종 지정 현황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멸종 위기종 지금 지정 현황을 우리가 데이터로 지금 마주할 수 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과 2종으로만 나뉩니다. 자,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멸종 위기종으로 포유류만 10종을 추가한다면 전체 멸종 위기종 중에서 포유류 비율은 10% 이상이다. 즉 요거분에 지금 요거가 10%를 넘는지 그걸 봐달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전체가 264니까 10%에 해당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6.4를 넘어서면 됩니다. 뭐가? 분자의 값이. 분자의 값은 뭔데? 여기 있는 애들이겠죠. 자, 포유류를 언급했으니까 22라서 26.4가 안 되니까 10% 미만이었지만 10종이 추가되면 26.4보다 큰 30이 되기 때문에 1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지우고 할게요. 2번. 자, 각 분류에서 멸종 위기종 중 1급의 비율은 무척추와 식물이 동일하냐 묻고 있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분에 요거를 묻고 있고 요거분에 요거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분자가 되는 겁니다. 굳이 꼭 여기서 이렇게 32분의 4 이렇게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도 아 이거 분모 분자야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좀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편해지니까 그런 말을 좀 일단 하고 싶고요. 자, 분자니까 여러분들 분모랑 이게 좀 곱하기 몇을 하면 돼요? 48에 30이잖아요. 어림산도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얘도 똑같습니다. 곱하기 8하면 88이죠. 네,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각 분류의 멸종 위기종 중에서 5종씩 지정을 취소한다면 전체 멸종 위기종 중 조류의 비율은 감소한다. 야, 지금 각 분류마다 5종씩 감소하니까 뭐 비율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임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촉이 좀 있거든요. 네, 아무튼 자, 그럼 일단 조류를 볼게요. 이거 좀 밑으로 빼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잘 보이도록. 자, 여기서 5가 감소하면 58이 되겠죠. 전체는요 264입니다. 이거 총 몇 가지 종류였죠? 3, 4, 7종이죠. 그러니까 각 5종씩 줄어든다 했죠. 감소한다고. 그 5, 7에 35니까 229가 되는 거잖아요. 빼줘서. 이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마이너스 5가 감소한 거잖아. 10% 미만 감소한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10% 이상 감소하려면 6.3 이상 감소를 해야 되니까. 반면에 분모는 35가 감소했잖아요. 그럼 얘 아까 10% 26.4였잖아요. 자세한 계산 필요 없이 10% 넘게 감소했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과 어땠을 때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에 익숙하지 이렇게 감소율이 누가 더 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비교하냐 이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분모의 감소율이 분자의 감소율보다 크면 지금 화살표, 즉 가는 쪽, 이 기준을 잡은 쪽 그쪽이 더 그 분수가 커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229분의 58이 264분의 63보다 크니까 비율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은 보기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볼까요? 멸종 중 2급의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까다롭진 않아요. 요거분에 요거를 묻고 있는 거죠. 조류와 양서류 파충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거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88에 64 곱하기 8을 했더니 약간 부족하죠. 뭐 거의 근접하긴 하는데 그런데 얘는 뭐죠? 68에 48 8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백한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죠?
하실 수 있죠. 8을 넘지 못합니다. 8을 넘습니다. 따라서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의 방향은.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조류가 더 크다. 따라서 옳은 보기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뭘까요? 5번 선지. 자, 포유류를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각 분류의 멸종 위기종 중 2급의 비율은 각 분류의 멸종 위기종 중 1급의 비율보다 높다.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복잡한 선지 같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요거분의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분의 요거를 비교하라 이 소리입니다. 어이없죠? 왜냐하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거 그냥 얘네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포유류를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가 다 이쪽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선지였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빠르게. 이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5번도 옳은 선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볼 문항은 20년 민경채 23번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엄청나게 필요한 요구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지도 않고 다만 이제 이 지금 그래프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갔다가 잠깐 이게 기울기가 없다가 다시 기울기가 감소하는 따라서 이 기울기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에 대한 자료고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각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년 가구별 근로장려금은 18년 자녀 수와 총 이건 당연하겠죠. 일반적으로 통념상 맞잖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도 전년도 세금을 이제 걷는 해 기준으로 그 해의 전년도 이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거죠. 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총 급여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1명입니다. 이 가구는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이 라인에 들어가야겠죠. 라인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이 영역 좋습니다. 자, 그럼 1,000만 원이면 여러분들 900 보이시죠? 900과 1,300 이 사이일 겁니다. 따라서 이 사이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자녀 1인인 경우는 총 급여가 900일 때랑 1,300일 때 이 사이에서 높고 낮건 간에 무조건 140으로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선지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18년 총 급여가 800입니다. 여기 있죠. 자, 무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죠. 70만 원을 받겠네요. 네. 그러면 총 금액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도 많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8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이하이죠. 자, 그럼 800 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밑으로 좀 끌어올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800인 셈이죠. 여기가 0인 셈이고. 근데 지금 니은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0에서 800으로 가면 갈수록 뭐죠? 근로장려금도 많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게 직선이 아니라서 양해 좀 부탁드려요.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이 정도면 됐잖아.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자, 0에서 600이면 여러분들 이 말이 맞습니다. 올라가잖아요. 비례를 하잖아. 근데 600에서 800 구간은요 동일하죠. 즉 총 금액이 많아도 여기는 받는 근로장려금은 그대로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과 니은을 정확하게 판단하셨다면 지금 선지에서 니은, 니은, 디은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개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실전에서는 이 둘 중 하나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아깝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디귿 볼게요. 총 급여가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이니까 이 라인에 어딘가 있겠죠. 자녀가 3명 이상이죠. 이 라인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600만 원이고 자녀가 1명일 때 이 라인이죠, 여러분들. 네, 여기 라인에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적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자를 대고 표시한 건 아니지만 딱 봐도 지금 차이가 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적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 디귿이니까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네요. 왜요? 기억 디귿 리을이 선지에 없으니까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총 급여가 2천만 원인 가구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19년 근로도 많다. 자, 여러분들 2천이면 이 지금 영역 어딘가에 있겠죠. 대략적으로 한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자녀가 많을수록 근로장려금도 많아지나요? 2인 1대랑 3인 이상일 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2인과 3인 이상일 때입니다. 무자녀와 자녀 1인은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즉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으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자녀, 자녀 1인일 때는 그냥 0이었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는 자녀가 많을수록 근로장려금도 많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선지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 디귿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자, 지금 우리가 10문제를 확인을 해봤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필셋 기본 자료 해석 필셋 기본 자료 해석 영역 고난도 해설 고난도 문항 해설 첫 번째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제가 이제 종이로 해설을 하잖아요. 그때의 컨셉과 다르게 굉장히 천천히 자세히 지금 이런 컨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첫 영상이라 저도 지금 굉장히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거 여러분들 S펜 이 갤럭시 탭이거든요. 저 이제 항상 제트스트림 그 펜만 쓰다가 이것도 일단 적응이 안 돼요. 이 태블릿으로 이제 글씨를 이쁘게 잘 쓰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저는 아쉽게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컴퓨팅으로 이제 해설하잖아요. 또 이렇게 천천히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는 또 해설은 저도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